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발병 이후 최다인 2,2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산이 계속되면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는 확진자가 다소 줄었습니다만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경북은 지난해 3월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는 입원 일주일이 지난 환자 한 명이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함께 입원한 환자 등 100여 명을 진단 검사하고 있는데 0시 이후 확진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달서구 한 병원에서는 실습생, 서구 요양원에서는 직원이 확진되는 등 고위험 시설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6일 칠곡에서 골프대회 참가자 200명 가운데 4명이 확진됐습니다. 북구에서는 9개 노래방을 돌아가며 일한 도우미 2명이 확진 판정받아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시 기준 대구에서는 M교회 7명, 중국클럽 6명 등 확진자 66명으로 하루 전보다 14명 줄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다소는 감소되었지만 이 전국적인 유행의 영향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1차 대유행이던 작년 3월 6일 115명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포항 21명, 구미 14명, 경주 12명 등 9개 시군에서 67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이 늘면서 가족, 친척이나 지인을 통한 감염이 직장으로 번지고 있다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신 분이나 밖에서 한번 접촉하신 분은 꼭 검사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것.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꼭 받아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파력이 훨씬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는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 비중이 큰 대구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영화관 내부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7, 8월이 극장가의 성수기라는 말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영화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관객 수 내지 매출은 거의 80% 이상이 지금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같은 대면 업종 중심의 서비스업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용카드인 BC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7월 셋째 주는 2019년보다 5%가 줄었습니다. 3단계로 더 강화된 7월 넷째 주에는 12.2%, 8월 첫째 주에는 11.5%가 줄었습니다. 비대면인 온라인 매출은 828%가 늘었지만 서비스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면 업종은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노래방이 92.2%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영화 공연은 82.6%, 네일숍 81.3%, 호프 간이주점 74.3%, 세탁소 62%, PC방 53.8%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네일숍, 영화 공연, 호프 간이주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재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그 매출 감소가 같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과 동반되어서 조금 더 심각한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위기는 농업이나 제조업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다시 생산이 위축되는 시기에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주식 압류를 피하려고 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영숙 판사는
주식 압류 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4명과 따로 재판을 진행한 피해자 3명은 일본 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2018년 12월 포항에 있는 일본 제철 소유의 주식회사 P&R의 주식을 대상으로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지난해 8월 주식 압류를 피하려고 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휴게소 근처에서 탱크로리 화물차와 승용차, 스타렉스 승합차 등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 방향 고속도로가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영덕 천지원전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지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영덕의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산업부는 당시 지급된 원전 특별지원 가산금의 이자를 더해 총 400억여 원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덕군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원전 건설과는 별개로 원전 유치를 요청한 지자체에 부여한 인센티브 형식의 가산금을 일방적인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회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은 어디 산자부를 상대로 그 해수에 대한 법정 다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의회도 가산금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지역 주민들은 사기꾼 행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영덕군 주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산금 회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2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간의 희생에 대한 대가입니다. 회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시위 또 산자부 방문. 산업부는 가산금 회수는 법적인 자문에 따라 심의위를 열어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산금 회수 기한은 오는 19일. 영덕군은 법적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가산금 우선 반환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구미의 일본 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가 2015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법정 투쟁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오늘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본인 전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을 했다고 본 겁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전 대표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내 하청이 많은 국내 제조업계에서 불법 파견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일했고 원청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기도 했으며 원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며 파견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가 업무에 필요한 자체 설비나 고유한 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채용이나 업무 분담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업체를 독립된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아쉬워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우리가 그때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 동지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원청은 하청업체 직원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처럼 해고된 지 6년 만에 그리고 복직 투쟁을 한 지 6년 만에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들을 마음대로 해고한 건 민법으로도 형법으로도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6년간의 일지를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구미의 한 외국인 기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내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해지해 170명의 직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 단순한 하청업체의 직원이었냐, 아니면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되는 아사히글라스 소속이었냐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은 순식간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계속 아프시고 한데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그런 게 많이 힘듭니다. 해고 2년이 지나서야 고용노동부는 아사히글라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하긴 했지만 아사히글라스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바람에 항소와 담당 검사 고소, 검찰청 로비 점거 농성까지 1년 반을 보내고야 검찰의 기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해고 6년이 넘어서야 법원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실제 사용자인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는 아직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178명이었던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는 6년이 지나면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사히는 더 이상 불법 파견이 아니다, 도급이다 다투지 말고 아사히 노동자들의 전원 사업장으로 복귀시키고 그동안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혜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지는지, 또한 불법 파견의 법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을 전문성을 갖춘 미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키우는 청년 육성 프로젝트가 매년 대구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이 교육을 맡고 협연의 세계적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도 함께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를 상대로 연주 지도가 한창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경험이 있는 멘토 음악가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 연주자 육성 프로젝트인 2021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를 위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3명의 전현직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교육을 맡습니다. 정말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나중에 그 프로 오케스트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프로젝트는 오케스트라 협연의 기회를 주려고 기획됐습니다. 단원 80명을 뽑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300여 명이 몰려 평균 4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도 같이 이렇게 열정이 다시 생겨나는 것 같고, 이제 친구들도 다 이제 함께 좀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점점 들고 있어서. 떠오르는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올해로 연주 65년을 맞는 세계적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도 피아니스트 협연자로서 청년 음악인과 무대를 함께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연습을 거친 뒤 선보일 작품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입니다. 첫 공연은 오는 12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펼쳐지고 다음 날 통영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지난 2018년 처음 기획된 솔라시안 뉴스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하지 못해 올해 3회째인데 해마다 전국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와 구미 등 경북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구 32.5도, 안동 32.6도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 네트워크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 거주민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폭염 대피소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 특히 쪽방 거주민들은 건강권 침해와 존엄성 침해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숙박업소에 임시 거주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경북 동해안 양식장 19곳에서 29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해 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양식장 9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16만 1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영덕 5곳 1만 7천여 마리, 울진 2곳 10만 2천여 마리 순입니다.